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29일 일요일 오전 11시 13분입니다. 신문의 사설은 그 회사의 의견을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때 매우 신중하게 합니다. 특히 재판에 관해서는 예단을 한다든지 어느 편을 들지 않습니다. 물론 재판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데,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안 하는 게 세계 어느 나라 언론의 사설도 공통적입니다. 그러나 요사이 돌아가는 윤석열 몰아내기가 너무나 황당하게 진행이 되니까 조선일보가 사설을 통해서 내일 있을 예정인 윤석열 총장이 제기한 직무정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윤석열의 손을 들어줘야 한다고 아주 강력한 선명한 사설을 썼습니다. 어제 배달된 신문에 난 사설입니다. 이 사설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러나 매우 합리적입니다. 지금 돌아가는 것은 양비론이나 양시론이나 기회주의적 태도나 또는 중도, 중립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선과 악의 대결이고, 헌법을 지키느냐 헌법을 무너뜨리느냐, 김정은 편이냐 대한민국 편이냐, 진실 편이냐 가짜 편이냐의 대결이므로 사설을 쓰든 기사를 쓰든 입장을 분명하게 하는 게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정책은 여러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아주 얽혀 있으므로 그것을 이래라 저래라 이게 옳다 저게 옳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이 사안은 윤석열 총장 몰아내기, 이 사안은 이 사설처럼 태도를 분명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면서 이 사설을 쓴 조선일보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래서 이 사설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목부터가 화끈합니다. 피의자가 수사관 쫓아내는 법치 파괴 막을 곳은 법원뿐이다, 이렇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조미연 판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기한 직무정지 명령 집행정지 신청 관련 신문을 오는 30일 열겠다고 했다. 내일입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의 복귀 여부는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 이전에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정권의 윤 총장 징계와 직무정지는 누가 봐도 억지다. 근거로 든 내용을 건전한 상식과 판단력이 있는 사람이면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처음 윤 총장 특활비와 라임 옵티머스 사건 처리가 문제라며 감찰을 지시했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판사 사찰 보고서라는 것을 꺼냈다. 개인의 치부를 뒷조사하는 것을 흔히 사찰이라고 한다. 이 경우는 판사들의 재판 스타일을 파악하여 참고 자료를 만들려고 인터넷을 검색한 것이다. 여기에 사찰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전형적 정치 공세 방식이다. 정권 논리대로라면 업무에 활용하려고 개인정보를 인터넷에서 검색한 정부기관은 모두 처벌받아야 한다. 인사참고용 공직자 3평을 수집하는 청와대도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한술 더 떠서 사퇴 정도가 아니라 사법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윤 총장을 감옥에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성을 잃었다. 감찰은 당사자에게 혐의 내용을 알려준 뒤에 의견 진술권을 보장한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윤 총장뿐 아니라 판사 관련 보고서를 만든 검사도 이 문제로 감찰받았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감찰 절차도 위반이라는 뜻이다. 이것이 문제가 되자 추미애 법무장관은 자기 수족인 대검 감찰부를 시켜 압수수색을 하고 윤 총장을 수사 의뢰했다. 압수수색을 먼저 하고 수사 의뢰를 나중에 하는 경우도 있나? 지금 이들에게는 법도 상식도 없다. 감찰 책임자인 법무부 감찰관까지 수사 의뢰를 반대했다고 한다. 오죽하면 그랬겠나? 게다가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들이 윤 총장에 대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감찰위 소집을 요구하는 일도 벌어졌다. 감찰위는
감찰 조사의 정당성 여부 등을 법무장관이 자문하는 기구다. 그런데 법무부는 코로나 핑계를 대며 윤 총장 징계위원회 이후로 감찰위를 연기했다고 한다. 감찰이 정당한지 따지기 위해 감찰위를 여는 것인데 징계를 끝낸 뒤 열자고 한다. 앞뒤가 맞나? 법무부는 이달 초 감찰위 의견을 반드시 듣게 돼 있는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기습적으로 고치기도 했다. 무조건 윤 총장을 끌어내려고 작전을 벌였다는 의미다. 코로나 때문이라면 징계위는 왜 연기하지 않나?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 직무정지는 대법원 판례와도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이 2014년 직위해제 사건 판결에서 중징계를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가 고려돼야 한다고 판시했는데 윤 총장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총장에게 비위가 있다는 증거는 없고 감찰 절차는 위법하다. 윤 총장의 수사 지휘가 위험하다고 여기는 쪽은 월성 1호 평가 조작과 선거 공작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청와대와 여권밖에 없을 것이다. 전국 모든 지금 18곳의 평검사들과 검사장, 고검장까지 들고 일어나 법치주의 파괴, 검찰 중립 훼손이라고 한 이유다. 범죄 혐의자가 수사관을 쫓아내려고 한다. 이 정권의 폭거를 멈출 수 있는 곳은 법원밖에 없다. 이 제목에서 피의자가 수사관 쫓아내는 법치 파괴 막을 곳 법원뿐이다 하는 것은 피의자가 바로 청와대 또는 여권 권력형 비리 범죄 혐의자들을 가리키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도둑이 형사 몰아낸다는 뭐 그런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사들 참 잘 썼습니다. 태도를 분명히 하고 논리를 갖춰서 사실에 입각해서 쓴 글이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읽어보면 참 기가 막히죠. 지금 법무장관이 하는 행태는 법을 파괴하는 행태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신이 없기 때문이죠. 법리적으로나 사실적으로 자신이 밀어붙이는 행동이 전혀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저렇게 권력만 믿고 난동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프랑켄슈타인 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켄슈타인 만스터 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요사이 미국에서 유행합니다. 미국 한 판사가 트럼프 측이 제기한 부정선거 주장을 살펴보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다 짜집게 해가지고 괴물을 하나 만들어냈다. 부정선거라는 괴물을 하나 만들어냈다. 그래서 이건 프랑켄슈타인 만스터식으로 짜집게 한 거다라고 설명을 했더니 이게 언론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지금 추미애가 하는 짓도 프랑켄슈타인식입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권력으로 짜집게 했는데 글쎄요, 이게 재판에서 어떤 판단을 내려질지 이 사안만 보면은 이 조선일보의 주장대로 이건 무조건 윤 총장 손을 들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제 권력, 즉 청와대 법무장관 또는 이 이상한 대법원장 또는 국회 또는 문재인 추종 세력을 의식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그 판사를 보호하는 헌법적 장치가 있습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리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의거해서 독립적으로 판단하도록 헌법이 딱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무슨 초인적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식인으로서 용기만 있으면은 이번 판결은 윤석열 총장을 직무로 복귀시키는 명령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 내일의 재판을 주시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